영원할 것만 같던 보스턴 셀틱스의 80년대 동부천하는 버드, 맥케이를 비롯한 주전들의 부상과 노쇠화가 진행되며 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균열을 뚫고 새로운 동부의 강자로 올라선 두 팀이 있었고, 그들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시카고 불스였습니다. 80년대 시카고와 디트로이트의 라이벌 매치는 1984년 마이클 조던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1984년 드래프트 전체 3번 픽으로 시카고 불스에 입단한 조던은 데뷔 첫 해부터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치며 신인이지만 1985년 NBA 올스타전에 스타팅 선수로 참가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데, 이때 함께 올스타로 선발된 디트로이트의 에이스 아이자 토마스가 일부러 조던에게 공을 패스해주지 않았다는 이른바 프리즈 아웃 구설수가 언론들 사이에서 제기됩니다. 물론 단순한 추측성 기사에 불과했지만 둘의 사이에는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어진 정규 시즌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조던이 49득점, 15리바운드를 기록하는 원맨쇼를 펼치며 토마스의 프리즈 아웃에 대한 복수에 성공하는 그림이 그려지자 둘의 관계에 대한 유머는 커져만 갑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두 스타 사이의 악연과 같은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구도는 둘의 소속팀 시카고와 디트로이트로 번지기 시작했지만, 전력 차로 인해 플레이오프에서 두 팀은 좀처럼 만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1987년 드래프트를 통해 합류한 스카티 피펜의 등장, 1988년 시즌 MVP를 거머쥔 마이클 조던의 리그 넘버원 선수로의 등극, 그리고 1989년 필 잭슨 감독의 부임 등으로 시카고 불스의 전력이 급성장하며 디트로이트와 시카고는 매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격돌하였고, 질긴 2년의 시작은 1988년이었습니다. 리더였던 포인트 가드 아이자 토마스를 중심으로 조 두마스, 비니 존슨, 빌 레인비어, 데니스 로드맨 등 기량 면에서도 리그 정상권이었던 그들은 당시 관대했던 심판 판정을 이용하여 몸싸움을 방불케 하는 과격하고 거친 수비까지 펼치며 상대팀을 짜증나게 만들었는데, 시카고를 만난 그들의 타겟은 당연히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훗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드림팀의 감독으로도 임명되는 명장 척 데일리 감독은 시리즈 시작 전부터 일명 조던 룰이라는 마이클 조던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두 팀의 신경전은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 조던 룰은 간단했습니다. 조던이 공을 잡으면 무조건 둘 이상의 더블팀이 붙고, 조던이 돌파를 시도하면 거친 반칙으로 조던의 길을 꺾어 놓으라는 지시였습니다. 즉, 파울이 되어도 좋으니 조던을 거칠게 수비해 조던을 지치게 만드는 전략이었는데, 실제로 조던이 공을 잡으면 밀치고 때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 목을 잡아 비틀기까지 하는 역사상 가장 더티하고 악명 높은 전술이라고 할 수 없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중 견제를 받은 조던은 매경기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4쿼터가 되자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전력상 우위를 갖고 있는 디트로이트가 승부처에서 결국 경기를 잡아내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1988년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4승 1패, 1989년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4승 2패로 시리즈를 가져갑니다. 89-90 시즌을 앞두고 감독으로 부임한 필 잭슨이 도입한 트라이앵글 오펜스 전술로 인해 조던에게만 과중하게 보여되던 역할이 피펜, 그랜트에게 분산되며 시카고 불스는 팀적으로 더 강해졌고, 그들은 또다시 만난 디트로이트와의 컨퍼런스 파이널 시리즈에서 6차전까지 3승 3패 시리즈 타이를 이루며 드디어 디트로이트라는 산을 넘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7차전을 앞두고 피펜이 원인 불명의 두통에 시달리는 일이 발생했고, 그는 경기 출전을 강행했지만 두통의 여파로 인해 야투 10개를 던져 1개만 성공시키는 심각한 야투 난조를 보이며 2득점에 그쳤는데, 이는 조던 원맨팀에서 벗어나 진정한 강팀으로 거듭나고 있던 시카고 불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7차전 접전 끝에 또다시 두 팀의 승부는 디트로이트의 승리로 끝이 났고, 디트로이트는 파이널에서 포틀랜드까지 물리치며 리핏에 성공, 구단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서 만나 모두 패배, 90-91 시즌을 앞둔 시카고 불스와 마이클 조던의 시즌 목표는 우승이 아닌 타도 디트로이트였고, 완벽하게 선수들이 트라이앵글 오펜스 전술에 녹아들며 리그 최강 전력을 과시, 파죽지세로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한 그들의 앞에는 또다시 나쁜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연패 이후 네 번째 만남, 또다시 디트로이트 징크스가 떠오르는 맞대결이었지만
더 이상 시카고 불스는 과거의 그들이 아니었고 주축 선수들의 기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던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조던과 시카고는 시리즈 내내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보여주며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일관하던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4대0 수입에 성공. 지난 3년 동안의 아픔을 완벽하게 되갚아주며 3전 4기 끝에 디트로이트라는 벽을 넘어섭니다. 한편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시리즈에서는 논란의 장면이 나왔는데 바로 마지막 경기였던 4차전에서 시카고의 승리가 유력해지자 디트로이트 팬들은 서부 컨퍼런스에서 파이널 진출이 유력한 레이커스 선수들에게 파이널에 가서 라이벌 시카고를 대신 이겨달라는 의미로 고 LA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선수들이 여기에 합세했다는 점인데 팬들의 구호에 맞춰 아이제아 토마스가 흥겨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디트로이트 선수들이 악수도 거부한 채 경기장에서 떠나버렸고 실력뿐만 아니라 경기 매너에서조차 패배한 배드보이스는 3핏 실패와 함께 이후 서서히 암흑기에 접어들고 맙니다. 반면에 구단 최초로 파이널에 진출한 조던과 시카고 불스는 이어진 파이널에서 레이커스를 물리치고 프랜차이즈 첫 우승이자 이어진 90년대 시카고 불스 왕조의 시작을 알렸고 파이널에서 평균 31.2득점을 기록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친 마이클 조던은 파이널 MVP까지 거머쥐며 역대 최고 선수를 향한 신화 같은 커리어의 시작을 알립니다. 보스턴 셀틱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라이벌 관계는 NBA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데 일반적인 라이벌리가 두 팀이 모두 속칭 잘나가는 특정 시기에 한정되는 것인데 반해 보스턴과 필라델피아는 전통적으로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두 도시를 연고로 하는 팀답게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길목마다 격돌하게 됩니다. 1950년대 시라큐스 내셔널스 시절부터 시작된 두 팀 간의 플레이오프 맞대결은 지금까지 무려 22회로 이는 NBA 역대 신기록이기도 한데요. 1950년대 무려 6차례나 만나 사이좋게 3승 3패씩을 나눠 가졌던 두 팀의 매치업은 1960년대 들어 세계의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두 선수로 인해 더 뜨거워졌는데 바로 역대 가장 위대한 센터로 평가받는 빌 러셀과 윌트 체인벌린이 그 주인공입니다. 모든 팬들과 언론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고대 괴수 두 명의 만남은 그러나 분위기에 비해 일방적인 경기 결과를 낳았는데 빌 러셀, 밥 쿠지, 샘 존스, 존 하블리책 등 리그 최강 전력의 보스턴은 60년대 필라델피아와의 플레이오프 맞대결 6회 가운데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승리하며 파이널 8연패에 대업을 이루었고 반면에 체인벌린이 버틴 필라델피아는 고비마다 번번이 보스턴에게 무너지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그나마 위안이었다면 유일하게 승리했던 1967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시리즈를 발판 삼아 결국 파이널에서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스까지 물리치며 필라델피아가 연고지 이전 이후 첫 우승을 달성했다는 사실인데요. 이후 두 팀은 1980년대 초중반 또다시 양 팀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동부에 패권을 두고 격돌하는데 바로 80년대 최고 스타이자 최고의 백인 선수인 레리 버드 그리고 NBA의 본격적인 슬램덩크 시대를 열어젖힌 닥터 제이, 줄리어스 어빙이었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이기도 했던 두 선수가 이끄는 보스턴과 필라델피아는 1980년부터 1985년까지 무려 4번이나 플레이오프에서 격돌하였고 서로 2승 2패씩을 나눠 가졌는데 이 중 최고의 명승부는 단연 1981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이었습니다. 7차전까지 펼쳐진 당시 시리즈는 7경기 가운데 무려 5경기나 2점 차 이내 승부가 펼쳐지며 매 경기가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4차전까지 3승 1패 절대적 우위를 지키고 있던 필라델피아가 무난하게 올라가리라 예상되던 시리즈는 불굴의 투지를 보여준 보스턴에 의해 결국 7차전까지 이어졌고 마지막 경기에서 경기 종료 1분여를 남겨두고 터진 버드의 미드레인지 점퍼가 결승골이 되면서 보스턴이 한 점차 승리를 거두며 파이널에 진출, 파이널에서 휴스턴 로켓츠까지 물리치며 파이널 우승까지 거머쥡니다. 레리 버드와 줄리어스 어빙의 시대 이후 두 팀 모두 예전만 못한 전력을 보여주는 바람에 한동안 플레이오프에서의 만남이 좀처럼 성사되지 못했는데 2010년대 들어서 보스턴과 필라델피아가 다시 동부의 강으로 올라서면서 잦은 맞대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호각을 이루던 1980년대와 달리 최근 6년간 3번의 맞대결 포함 2000년대 이후 만난 5번의 대결은 모두 한 팀의 일방적인 승리가 이어지고 있고 그 주인공은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1990년대) NBA를 지배했던 단 2개의 키워드, 시카고 불스와 마이클 조던.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듯 시대의 지배자가 등장하면 그로 인한 피해자 역시 생기기 마련인데, 만년 2인자에 머물러야 했던 클라이드 드렉슬러의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끝내 조던의 벽을 넘지 못한 찰스 바클리의 피닉스 선즈, 그리고 2년 연속 맞붙어서 역사에 남을 만한 명승부를 펼쳤지만 끝내 우승 반지를 끼지 못한 스탁턴 말론 콤비의 유타 재즈 등이 대표적인 조던과 불스 왕조의 피해자들인데요. 그러나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파이널 무대를 밟아보는데 성공한 이들과 달리 조던이 코트에 있을 때는 파이널 진출조차 언감생심이었던 비운의 팀이 있었으니 바로 90년대 뉴욕 닉스였습니다. 1991년 명장 팻 라일리 감독의 부임 이후 간판 스타 패트릭 유잉을 필두로 존 스탑스, 앤서니 메이슨, 찰스 오클리 등이 주축이 된 뉴욕 닉스는 피지컬을 앞세운 끈적끈적한 농구를 통해 오랜 암흑기를 떨쳐내고 동부의 강으로 발돋움하면서 플레이오프에서 조던, 시카고 불스와 격돌할 수밖에 없었는데, 양팀을 대표하는 에이스이자 사적으로도 절친한 사이이기도 했던 마이클 조던과 패트릭 유잉은 역대 최고의 NCAA 파이널로 배제되는 1982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조지타운 대학 간의 세기의 대결 이후 줄곧 라이벌로 불리어왔고, 두 팀의 벤치에는 역대 최고의 명장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필 잭슨과 팻 라일리가 앉아 있었기에 두 팀의 격돌은 팬들과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고 기대대로 매 시리즈 치열한 승부와 명경기를 연출합니다. 1989년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2승 4패, 1991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시리즈 스코어 0승 3패로 짓밟혔던 닉스는 그러나 다시 만난 1992년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디펜딩 챔피언을 7차전 벼랑 끝 승부까지 몰고 갔고 정규 시즌 60승 22패를 기록하며 불스를 제치고 동부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던 1993년에는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불스에게 초반 2연승을 거두는 등 그들을 또 한 번 둥지에 몰아넣는 데 성공했지만 언제나 결국 승리는 조던과 시카고 불스의 몫이었고 결국 4번의 시리즈 모두 시카고 불스가 승리를 거두며 3핏의 초석을 닦습니다. 조던이 잠정 은퇴를 선언한 1994년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다시 만난 두 팀은 3차전 당시 NBA 총재였던 데이비드 스턴 총재가 앉은 바로 앞자리에서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치열하게 격돌하였고 뉴욕 닉스는 7차전 접전 끝에 드디어 시카고 불스를 누르고 고대하던 파이널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조던이 복귀한 1996년의 시카고는 전혀 다른 팀이었고 단일 시즌 72승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팀으로 등극한 시카고 불스는 뉴욕 닉스를 상대로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4승 1패로 곧바로 복수에 성공하며 두 번째 3핏을 향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조던의 시대였던 1989년부터 1996년까지 8년 동안 무려 6번 격돌한 두 팀의 승부에서 뉴욕 닉스가 승리를 거둔 시리즈는 단 한 번, 그것도 조던이 야구 배트를 잡던 시기였고 뉴욕은 조던과 함께하는 시카고 불스에게 전패라는 치욕의 역사를 남기는데요. 1996년 여름 FA로 풀린 조던을 빼앗아 오려고 했을 정도로 조던 공포증에 시달리던 뉴욕은 조던이 은퇴를 선언한 다음 시즌인 1999년이 되어서야 다시 한번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었고 그렇게 90년대 치열하게 맞붙었던 시카고 불스와 뉴욕 닉스의 라이벌전은 마이클 조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4년 여름 앞으로 NBA 리그 판도를 뒤흔들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자신의 재능을 사우스비치로 가져갔던 르브론 제임스가 I'm coming home 한마디와 함께 클리블랜드로 복귀를 선언한 것,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새롭게 부임한 스티븐 커 감독이 3점 슛을 극대화하는 스몰 라인업을 구사하며 스테판 커리에게 리딩보다 득점, 특히 3점 슛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술을 결정한 것입니다. 스테판 커리와 클레이 탐슨, 이른바 스플래시 브라더스를 앞세워 최강 화력을 선보이며 리그의 패러다임까지 바꿔버린 골든스테이트와 홀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던 일기 시절과 달리 카이리 어빙, 케빈 러브라는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한 르브론이 이끄는 클리블랜드는 각각 서부와 동부의 최강자로 등극했고 두 팀은 2015년 파이널에서 첫 대결을 펼칩니다. 클리블랜드는 르브론이 역대급 파이널 퍼포먼스를 펼쳤지만 어빙과 러브의 부상으로 인해 전력 공백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고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던 커리, 탐슨, 그리고 전성기의 그린으로 구성된 역대 최강의 백코트진을 갖췄던 골든스테이트는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시리즈 내내 전력상 우위를 과시하며 40년 만에 파이널 우승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리즈가 4년 연속 파이널 맞대결의 서막이 될 줄을 말이죠. 2016년 파이널에서 다시 만난 두 팀.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시작 전부터 시리즈는 골든스테이트의 우세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시즌 동안 402개의 3점 슛을 성공시키며 역대 최초의 만장일치 MVP를 손에 쥔 커리를 앞세워 정규 시즌 73승 신기록까지 작성한 골든스테이트의 전력이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 시리즈는 예상대로 골든스테이트가 4차전까지 3승 1패로 앞서며 무난하게 리핏에 성공하는 분위기로 흘렀지만 클리블랜드가 5차전부터 0%의 기적을 쓰기 시작했고 특히 7차전에서 르브론 제임스의 더 블락과 카이리 어빙의 더 3로 대표되는 최고의 명승부 끝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구단 첫 우승이자 52년 만에 클리블랜드 도시 스포츠 팬들에게 우승이라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두 시즌 연속 파이널 격돌 끝에 1승 1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한 서부 최강 골든스테이트와 동부 최강 클리블랜드 그리고 두 팀을 상징하는 에이스 르브론과 커리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슈퍼스타 대결 구도 또한 두 번의 파이널에서 명승부를 만들어낸 스토리까지 갖추면서 팬들과 미디어는 오랜만에 나온 팽팽한 전력의 두 팀 간의 라이벌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전력의 균형추는 2016년 여름 일어난 또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바로 지구 1옵션 케빈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로 이적한 것. 직전 시즌 73승 팀에 리그 최고의 공격 머신이 합류한다는 것은 리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슈퍼팀의 탄생을 의미하였고 그렇게 2017년과 2018년 파이널에서 또다시 맞붙은 두 팀의 승부는 골든스테이트의 비교적 손쉬운 우승으로 마무리됩니다. 미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전무후무한 4연속 파이널 매치업이라는 기록을 남긴 골든스테이트와 클리블랜드의 라이벌전은 르브론 제임스, 스테판 커리, 케빈 듀란트라는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모두 활약한 시리즈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라이벌리와 달리 그 무대가 파이널이었다는 점 그리고 두 팀의 대결로 인해 NBA가 또 한 번의 중흥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결과를 넘어 리그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승부였습니다. LA 레이커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라이벌리는 두 팀이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대표하는 구단일 뿐만 아니라 보스턴과 LA라는 극명하게 다른 두 도시를 연고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팀이 모두 총 18회와 17회로 파이널 최다 우승 1, 2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최고의 명문 구단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NBA에 국한된 것이 아닌 미국 스포츠 최고의 라이벌 관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2번의 파이널 맞대결을 경험한 두 팀의 라이벌 관계는 1960년대 빌 러셀과 윌트 체인벌린으로부터 본격화되어 80년대 레리 버드와 매직 존슨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며 절정에 다다랐고 2000년대 폴 피어스와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 바톤을 이어받으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엘진 베일러와 제리 웨스트라는 리그 최고의 포워드와 가드 거기에다가 괴물센터 윌트 체인벌린까지 합류시키며 스타 군단을 구축한 레이커스와 빌 러셀, 밥 구지, 샘 존스 등 리그 최강 전력을 갖춘 보스턴의 60년대 맞대결은 화려한 라인업에 비해 결과는 언제나 일방적인 보스턴의 완승으로 끝이 났고 코비, 가솔 콤비의 레이커스와 가넷, 피어스, 알렌, 빅3가 이끄는 보스턴이 맞붙은 2008년과 2010년 파이널은 연속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라이벌로 불리기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레이커스와 셀틱스가 최고의 라이벌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80년대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라는 세기의 라이벌리를 형성했던 선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직도 역대 NCAA 경기 최고 시청률로 남아있는 1979년 NCAA 파이널에서의 격돌을 시작으로 위대한 라이벌리에 서막을 올린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
당시 파이널에서 미시간 주립대를 우승으로 이끌며 첫 승리를 거둔 건 매직이었지만 79-80 시즌 나란히 리그에 데뷔한 두 선수 가운데 신인왕을 수상한 건 레리 버드였습니다. 이에 매직이 버드보다 먼저 1980년 파이널에서 우승과 함께 역대 신인 최초의 파이널 MVP를 거머쥐자 버드가 이듬해 1981년 파이널에서 우승하며 응수하는데요. 매직은 곧바로 1982년 파이널에서 또다시 파이널 MVP 수상과 함께 두 번째 파이널 우승까지 거머쥐며 한 발 앞서 나갔고, 뒤처질 수 없었던 버드는 83-84 시즌 24.2득점, 10.1 리바운드를 올리며 시즌 MVP를 수상, 매직보다 먼저 리그 최고 선수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리그 데뷔 이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커리어를 쌓아올린 두 선수는 흑인과 백인이라는 구도, 화려한 쇼타임 플레이와 견고하면서도 조직적인 플레이라는 극과 극의 팀 컬러, 대표적인 빅마켓 구단이자 1960년대부터 치러진 수많은 파이널 맞대결 기록을 가진 레이커스와 셀틱스의 에이스라는 사실, 심지어 32번과 33번을 달고 뛴다는 점까지 둘은 라이벌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고, 그들은 비로소 1984년을 시작으로 1985년 그리고 1987년까지 3번의 파이널 맞대결을 펼칩니다. 역대 최고의 파이널로 기억되는 1984년 파이널에서 시리즈 평균 27.4득점, 14리바운드를 기록한 버드가 7차전 접전 끝에 보스턴을 파이널 우승으로 이끈과 동시에 파이널 MVP까지 거머쥐자 이듬해 파이널에서 레이커스가 6경기 만에 시리즈를 잡아내며 매직은 지난해 패배의 아픔을 되갚아주는데요. 하지만 파이널 MVP의 주인공은 카림 압둘자바였고, 완벽한 복수가 필요했던 매직은 1987년 파이널에서 다시 만난 버드와 보스턴을 상대로 4차전 베이비 스카이 훅슛으로 대표되는 역대급 퍼포먼스를 펼친 끝에 파이널 MVP 트로피를 차지합니다. 80년대 3번의 파이널 맞대결 승부는 결국 매직의 레이커스가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며 끝을 맺었지만, 레이커스와 셀틱스의 라이벌 매치업, 특히 매직과 버드의 라이벌리는 단순한 승패를 가리는 승부를 뛰어넘어 침체기를 겪고 있던 NBA를 미국 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모두가 승자로 기록된 진정한 의미의 라이벌전이었습니다.